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뭐 이 미시간에 와서 그냥 교회 사역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처음 질문인데요. 네. 디톨트 연합 한인연합 간이교회 오신 게 언제쯤이시고 얼마나 심호를 하셨는지요? 정확하게 제가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에 파송이 된 것은 1995년도 1월에 와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18년 반을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처음 교회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글쎄요, 미시간에 처음 오면서 이제 가진 느낌이 여기 참 굉장히 춥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과거에 제가 미국 처음 와서 미네소타에서 2년 반을 지냈기 때문에 거기보다면 덜 춥겠지 하는 그런 기분으로 왔지만 그래도 뉴저지에서 있다가 와 보니까 사실은 조금 시골 같은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네. 많이 추우셨고. 네, 그런데 뭐 그거는 견딜만 했습니다. 네. 지금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는 이제 제 아내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둘 있는데 큰 아이가 딸이고 그리고 둘째 아이는 아들. 둘 차이가 6년 반 정도 터울이 좀 깁니다만은 둘 다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딸은 뉴저지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애리조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무 중에 가장 기뻤던 일이 어떤 것이죠? 그래서 시무 중에 가장 기뻤던 일이라면 우선은 믿지 않던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또 하시면서 믿음이 잘 성장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그것이 제일 우선은 보람된 일이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교회에 그 믿음이 연약했던 분들이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슬럼프, 어려운 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삶의 소망을 갖고 용기를 얻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 특별히 질병에 걸렸던 그런 분들이 이제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목회자가 신방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이렇게 소생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걸 보는 것이 가장 그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연간 교회 중대 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래서 뭐 연간 교회 중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모든 교회들이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그 늘 교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연간 마음속에 두고 협력을 하고 했던 거는 주일학교 사역이나 청년들 사역 그리고 여름에 우리 그 교회가 1년 내내 두고 있는 단기 선교 사역. 그래서 선교 사역에 많이 좀 중점을 뒀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뭐 중대 사업 같은 것도 없었나요? 뭐 다른 중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한 후에 한 2년 지나고 나서 교회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공간이 좁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자꾸 제기되면서 증축을 하게 된 것이 큰 일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특별히 미시간 지역에 이제 추운 지역인데 청소년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이 좀 갈 곳이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증축할 때 특별히 그 체육관을 풀사이즈로 짓는 것을 제가 조금 뭐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체육관을 먼저 짓고 교육실을 짓고 한 그런 것이 이제 일 중에 하나겠죠. 예. 반대로 시무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시무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외적인 데서 오는 것보다 저 스스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매너리즘, 소위 그 자기 정체성에 빠지는 자기 정체성을 좀 이렇게 잊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그래서
말하자면 스스로 어떤 사역에 대한 동기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갖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네. 그럼 그렇게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는 이제 그렇게 힘들 때면은 다시 이제 제가 처음 소명을 받았던 그런 때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민교회에서 처음 제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씨름하며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내가 이제 회복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체근하고, 그래서 그런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제 사역에 그 열정을 넣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스스로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조금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교회에 대한 언론에 오해가 조금 있었는데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우선 뭐 힘든 점 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사가 늘 그런 오해나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좀 바라고 싶은 거는 그런 거를 조금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보고 또 서로의 그런 입장도 이렇게 고려를 해봐서 그런 거를 내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 왜냐하면 언론에는 일단 발표되고 나면은 그것으로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보통 언론들에게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은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공단체라고 하는 그런 면으로 볼 때 그 교회 사정은 좀 어떤지 그런 거를 서로 조금이라도 나눠보고 내면은 훨씬 좀 더 이렇게 교포 사회가 서로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네. 언제쯤에 은퇴하시고 은퇴 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실제적으로 저는 지난 5월 20일이군요. 우리 디트로이트 연회에서 정식으로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6월 16일 주일에 은퇴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인 제가 그 은퇴 일정은 6월 30일부로 제가 은퇴를 하고 7월 1일부로 제 3대 담임 목사님이 제 후임으로 오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의 일정은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은퇴하기 전 벌써 한 2년 전부터 우리 중서부 지역이라고 할까요? 여기 중북부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협력하는 미 한인연합 감리교회 그 중북부 선교구 한인 선교 감리사로 감독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감리교회를 섬기시면서 이 선교 감리사 일을 동시에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은퇴하면서 이 선교 감리사 일만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교 감리사 일이 어떤 것인지 좀 얘기를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선교 감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인 연합 감리교회는 미 연합 감리교회의 전체 총회를 통해서 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구역에 한인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래전에 선교 감리사들을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북부 지역, 중북부 지역, 서부 지역, 중남부 지역, 동남부 지역 이렇게 5개 선교구로 나누어서 각 선교구마다 이제 선교 감리사를 파송을 했는데 저는 이제 중북부 선교구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중북부 선교구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인 연합 감리교회가 한 50여 교회가 됩니다. 그 50개 교회들이 좀 서로 잘 협력하고 또 교회가 발전하고 또 작은 교회들이 좀 바로 설 수 있고
또 목회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 제가 말하자면 선교적인 서포터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은퇴 후에도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만큼 나이도 들고 또 교단에서 이제 은퇴도 했으니까 후배 목사님들에게 좀 도움도 되고 또 연약한 교회들에게 가서 자체적으로 부흥회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그 교회들이 좀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그런 일이 하나님 나라 선교에 도움이 된다 생각이 되면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이 일을 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감회를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인가요? 네, 사실은 감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포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좀 조금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전도사로 파송을 받은 것이 23살입니다. 23살에 담임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개척교회 경험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을 다녀오고 미국을 오고 이민교회를 섬기고 벌써 이제 4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정말 생각해 보면 그 나의 목회 사역 기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제가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어디 뭐 하나님의 은혜만 그 감회가 깊은 것이 아니라 사실 23살 먹은 그 담임 전도사를 맞이한 교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부족하고 좀 못난 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실수도 많았겠죠. 그것과 아울러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또 미국 이민교회를 시작한 것이 30세부터 이민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32세에 이민교회 첫 담임 목사로 이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담임 목사 생활을 근 33년, 4년을 해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이 부족한 나를 참아주시고 같이 사역을 하신 거, 참 많이 잘 참으셨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감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게.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간 동포사회에 정말 많은 참여를 하시고 또 이제 디트로이트 연합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그 동포사회도 정말 잘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동포사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저도 우리 동포들과 같이 이민 생활을 35년 이상을 해온 사람인데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이민교회의 실정을 알고 또 동포사회도 어느 정도 알고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거 압니다. 네, 한마디 부언을 해드린다면 정말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열심히 사시지만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돕고 힘을 내서 살아도 살기 힘든 것이 우리 이 외국에서 이민 생활인데 우리 동포들끼리 뭐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좀 헐뜯는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나쁘게 폄하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손해보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동포의 사회에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단결해서 우리 한국도 지금 얼마나 세계에 리드하는 그런 국가로 이렇게 도약하는데 이민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디어를 지금까지도 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우리 이민사회에서 어떤 경우는 참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목회자로서 또 한 동포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좀 더 좀 서로 좋은 그런
협력의 관계를 갖고 이민사회에서 산다면 한인회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또 일반 다른 모든 단체에서도 정말 좋은 영향력을 우리 미국 사회에 주면서 살 수 있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시고요. 협력하시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훈겸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간 교회와 동포사회에 많은 참여를 하시며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희망을 전하신 이훈겸 목사님의 은퇴 후 생활도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TV 뉴스포인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뉴스포인트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SNS와 유튜브,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 아이패드,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mktimes.com 또는 detkr.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포인트는 시카고 샤프 여행사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뉴스포인트는 24시간 웹사이트 www.mktimes 또는 www.detkr.com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